5분 글방 오늘 과학적인 글을 갖고 왔어요. 제목이 뭐죠? 항성, 행성, 위성, 유성, 우주 속 역할의 차이를 통해 본 존재의 네. 항성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별. 네, 빛나는 별. 그죠? 혼자서도 빛을 낼 수 있는 별. 그리고 항성이 빛을 내는 이유는 항성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빛이 나는 거지만 얘네는 핵융합을 하는 중이고 타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디즈니 노래 가사 보면 항상 그 말 나오거든요. 별이 빛나는 게 아니라 버닝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항성은 뭐가 있어요? 항성이요? 스스로 빛을 내고 수많은 행성을 품고 있는 거는 태양이지. 그죠? 그럼 지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뭐죠? 행성이죠. 행성이죠. 태양을 공전하면서 생명을 품고 있죠. 그리고 달은 그 지구를 따라 도는 자연위성이에요. 달이 지구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지구가 가지는 중력 때문에. 이게 중력이라는 게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어디에든지 존재해요. 내가 끌어당겨지지 않으려면 외부만큼 강한 내부가 있지 않으면 그냥 끌어당겨지는 것 같아요. 어디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밤하늘을 빠르게 스쳐가는 별똥별 있죠? 우리도 몇 번 봤죠? 지구의 대기가 부딪혀서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우주의 작은 조각이에요. 사람들은 왜 별똥별 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별똥별. 얘가 타오르는 마지막 조각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별똥별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희소성 있는 가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희소성의 상징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꺼질 줄 알지만 우린 촛불을 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뭔가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운을 비는 것 같아요. 그죠? 행성과 위성은 빛을 못 냈는데 왜 보여요? 보이면 안 되잖아요. 태양만 보여야 하는데. 왜 보입니까? 반사해서 빛나는 것처럼 보일 누구의 뿐이에요. 빛을 반사해요? 항성의 빛이. 항성의 빛을 반사해서 꼭 그게 보여요. 그 자체로는 에너지를 내지 못해요. 그리고 달은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서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원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지구가 없다면 달이 위성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되게 관계성이 있다는 게 우주가 좀 아름다운 이유인 것 같아요.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도 스스로의 핵융합으로 인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도 태양은 힘들 텐데 태양은 자기의 그 빛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반사판이 되어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인공위성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인공위성은 자연위성은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 다른 자연위성이거든요. 인공위성은 되게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쏘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하고 의도가 좀 다를 수 있죠. 고아 행성 들어봤나요? 고아인. 행성은 뭐가 있어야지 빛이 나요? 그러니까 빛이 되게 중요한 게 보는 사람의 식별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없겠어요? 부모 같은. 그게 그 고아예요. 네. 그 부모 같은 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같은 항성이 없고. 그죠. 항성 없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항성은 어린 시절의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이가 스스로 빛을 낼 때까지는 옆에 있어야 그 존재가 식별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면서 되게 궁금한 게 유성이 떨어진 거잖아요. 행성이나 위성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다면 민서는 어때요? 민서의 생각은? 근데 그럴 거는 이제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성이 너무 작기도 하고 그냥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행성이나 유성으로 진화할 수 있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대기권에서 소멸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진화할 수 드물다. 있었다면 대기권에서 소멸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유성하고 항성하고 혼동할 때가 있거든요. 왜요? 항성은 에너지의 마찰이 아닌 일시적인 빛이 아니잖아요. 항성은. 근데 유성은 되게 일시적인 빛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은 그걸 혼동해요? 행성과 일단은 유성을 혼동하는 그러니까 별과 유성을 그러니까 별똥별과 별을 혼동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뭘까? 일단은 유성이란 거는 이제 유성도 이제 하늘에서 빛이 나기는 하는데, 이제 유성의 빛은 스스로 에너지가 아니고 이제 마찰로 인한 일시적 불꽃 같은 맞아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확 빛나는 순간이 오죠. 근데 행성이 아니라 항성은 뭘로? 자기의 핵융합 과정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 사이에서 이제 온도가 높고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적인 거고 이거는 외부 마찰 때문에 생기는 빛이죠. 되게 다르죠. 근원적으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유성은 남에 의해서 빛이 나는 거고 별은 스스로 빛나는 거죠. 스스로의 핵융합으로 인해서. 이런 지구과학적인 글을 읽으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선생님 생각 들거든요. 시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민서는 이런 항성이란 말이 어렵다면 그냥 별로 생각해도 돼요. 그다음에 그 주위를 도는 행성, 위성, 유성 중에 어디에 가까워요? 누군가를 아직은 그래도 행성에 가깝지 않아요. 행성에 가까워요. 주변을 비추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주변에서 궤도를 도는 거예요. 민서가 누구 주변에서 궤도를 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항성처럼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낸다고 생각하지 아니면 않아요. 항성 커가고 호소인. 있는 성분이니까. 항성 호소인 어때요? 지금 내가 내부적인 힘을 쌓아서 핵융합 중인 항성 호소인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죠? 지향하는 바는 항성이에요. 그렇죠. 그럼 빛을 내고 빛을 내지 않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누가 이 글을 읽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을 내는 거는 누가 자기를 식별해 주기 위해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식별해 주지 않으면 그 존재가 의미가 없냐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누군가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재감이라는 게 누가 자기를 알아봐야 존재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 알아보지 않는다고 그 존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이 빛이라는 것도 되게 관찰자 입장이 아니냐라고 깊은 생각을 했는데 되게 멋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빛을 위해서 항성이 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주변의 궤도를 도는 삶이 그닥 선생님의 스타일은 맞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좋아요. 나한테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 가치관이니까. 뭐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고 무슨 소리냐. 나는 누군가의 궤도를 돌며 누군가의 중력에 이끌리면서 사는 삶이 좋다라고 해도 그거는 비난의 여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약간 불나방처럼 잠깐 반짝이면서 사라져 버리는 유성처럼 화끈하게 살고 싶다.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서가 핵융합을 하게 되면 내적인 핵융합을 하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막대한 에너지도 들고 그 다음에 그게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수소가 헬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가 변화를 이룰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이 따르죠. 근데 그거를 이겨낼지 아니면 난 그런 건 하지 않고 누군가의 궤도를 돌거나 누군가를 그 궤도를 도는 누군가를 또 따라 돌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무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 우주에서 민서는 뭐가 제일 재밌었고 새로웠어요? 그 질문이 되게 좀 신박하고 이거 진짜 있을 법한데 이런 게 뭐였냐면 난 고아 행성 재밌었어요. 그 말이. 고아 행성이 있다는. 저도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성이 항성처럼 빛나는 날이 올까. 이것도 되게 생각해볼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행성이 항성이 되는 날이 이게 과학적으로는 거의 확률이 낮다고 하죠. 근데 확률이 낮다는 거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는 과학적인 걸 보면서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는 가능해요. 인문학적인 역량이나 생각, 그 다음에 뭐 예술적인 감상은 감성 능력이잖아요. 이걸 그냥 능력으로 치유하자면 행성이 항성이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가능합니다. 아니면 내 궤도를 스스로 만들거나. 궤도라는 거 알아요? 뭔지? 뭐예요? 궤도를 돈다. 도는 길일 거고. 궤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그 바퀴처럼 이렇게 도는 거예요. 바퀴를처럼 돈다고 볼 수 있죠. 우주가 질서가 아니라 관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잖아요. 항성이 본인 인생 주변부도 힘든데 남한테 빛이 돼주잖아요. 물론 그 의도성을 알 수 없지만 그 항성의 삶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무게를 지고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잖아요. 항성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고 반사를 해주니까. 그리고 유성도 마찰에 의해서 빛이 나는 그 순간 빼고는 땅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희소성 있는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중심이 되고 어떤 존재는 그림자가 되고 어떤 존재는 찰나의 불꽃으로 지나가죠. 이게 모두 의미예요. 의미가 있다는 건 내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런 글을 읽고 가장 민서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있다면 뭐예요? 선생님은 과학하고 문학하고 가장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민서랑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중력이나 이런 거는 문학적 소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시도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주적인 그런 성장 소설인데 외계인이었던 아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은하의 12계단인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계단을 넘어가면은 근데 그거는 비유 표현이고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 내용이 들어가진 않아요? 우주로 가는 계단 말하는 거죠. 그거 말고 소은하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할머니랑 그거. 할머니가 우주인이었고 뭐 이런 얘기 나왔었던 엄마가 것 같아요. 우주인이야. 네. 그 민서한테 우주 이 글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되게 문학적으로 봐도 재밌고 과학적으로 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소재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우주는 미지의 세계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그렇죠. 사는 곳이 아니니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걸로 한번 소설도 한번 써보고 그러고 싶네요. 과학은 있는 걸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의견을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되도록 배제하거든요. 근데 인문학적인 판단은 가치를 빼고 논할 수 없어요. 뭐 우리가 이런 글을 읽는다고 해서 항성이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문학적인 거는 자기 가치 판단이나 세계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을 대할 때랑 그 비문학이라고 말하는 과학이나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대할 때 자세가 되게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게 객관적인가? 이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편향되진 않았나? 이런 걸 판단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옳은가? 하고 판단하는 문제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걸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나? 라는 것과 아니면은 이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갖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려고 글을 읽진 않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내 생각에서 얘는 이래서 부합해, 이래서 부합하지 않아 하고 확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책을 구경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구경은 누구나 해요. 우리가 뭐를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그죠? 뭐가 들어왔을 때 그게 반사판처럼 내 인생에서 어떻게 확장을 해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다음에도 또 과학적인 글을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네.